쿠팡의 피어 그룹은 구글이다. 쇼핑만 봤던 회사들은 그냥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탈락입니다. 나중에 경쟁자는 뭐 야놀자가 되지 않을까요? 신세계 유니버스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마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돈을 질러서 M&A를 한 이후에 적자가 크게 나서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롯데라든지 대다수의 업체들이 발을 뺐어요. 차라리 물류회사를 하는 인생이 그렇게 낫던 거죠. 안타깝게도 컬리나 이제 뭐 스타컴이나 뭐 11번가는 구조적 모델의 한계성도 있고 쿠팡에 이제 또 그 로켓 와우 멤버십이 되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입자가 뭐 전 국민의 3분의 1. 네, 뭐 1,300만 명, 1,400만 명 얘기 나오죠.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거의 뭐 젊은 층은 다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관하지 않나요? 저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원래 한 가구당 써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저 와이프도 하고 저도 하고. 아, 그쵸. 저희 집도 예. 좀 그러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인구수당 상당히 많은 침투율 자체를 일으키고 사실은 그게 상당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대 서비스 OTT를 이용한다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필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도 제가 로켓와우 멤버십을 월 구독료로 내는 금액보다 네. 받는 서비스의 이제 맞아요. 절대 금액 자체가 더 크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이 침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선순환 구조예요. 왜냐하면 로켓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기 위해서 쿠팡에 이런 멤버십 서비스를 가입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 로켓 배송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로켓 배송을 받으려면 로켓 배송이 되는 물품을 판매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쿠팡의 사업 구조는 본인들이 직매입을 해서 물품을 공급하는 구조도 있지만 네. 판매자가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구조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본인들 물품이 바로 내일 새벽에 나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물건이. 처음부터 쿠팡의 본사 안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풀필먼트를 이용하는 셀러들이 늘어나요. 그게 노출도가 높아지면서 그게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뭐 고를 때 아예 로켓 배송 딱 클릭해놓고 그쵸. 상품 검색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서비스 기능 자체가 강화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풀필먼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엄청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예전 같으면 저희가 그래도 온라인에서 구매한 3, 4일 전에 구매했는데 지금은 전날에 구매하니까. 맞아요. 예. 막 당장 안 오면 왜 이렇게 늦게 오지? 막 이런 네. 생각 들고. 그 작년에 로켓와우 멤버십비가 증가했는데 이거 때문에 가입자들이 줄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작년 3, 4분기 실적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면 2,900원에서 4,900원으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자 락인 기능이 있었다는 걸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2,900원은 너무너무너무 싼 거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맞아요. 뭐 몇 번, 한 두 번만 예. 주문하면 거의 네. 뭐.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나 싸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4,900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네. 부분이 하나가 있었던 거고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물류비 자체가 워낙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쿠팡에 4,900원을 지급해도 대통이나 이런 게 과거에는 뭐 두 번 정도 해야지 본전 뽑는데 지금은 1.5변만 해도 본전 뽑는 구조로 바뀐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쿠팡과 물류라는 보고서를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은 물류회사가 가장 큰 경쟁심을, 그 경제 위협을 느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회사 가가지고, 지금 택배 단가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쿠팡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도 올라갔죠. 예, 택배 노동자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맞아요. 사회적 문제로 해서 네.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대세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는 구조고 이게 어느 정도의 전체 마켓 평균 요금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쿠팡이 로켓와우 멤버십 요금을 올려도 네. 소비자들은 뭐 두 번만 받으면 되는데 이 생각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쿠팡은 로켓와우가 있고 네. 사실 네이버도 플러스 멤버십 네. 뭐 있고 쓱도 유니버스가 있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11번가도 네. 뭐 우주 패스 예, 이렇게 우주 한 미니 것 패스 해가지고 아마존 물품을 공급하는 게 있죠. 다들 그렇게 어쨌든 그걸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려는 그런 행보가 근데 뚜렷한 여기에는 사실은 본질적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쿠팡은 비용을 깔아놓은 거예요. 네. 깔아놨는데 이걸 이용했던 사람이 아무리 여러 번을 쓰더라도 단 하나, 그러니까 직접 배송을 하는 로켓 배송은 고정비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분들 월급 주는 거니까. 네. 그분들이 힘들어질 수는 있어도. 그렇죠. 네. 근데
깔아놨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그냥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켓워크 멤버십 돈을. 나 그거 이용할래. 그러면 사실은 비용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뭐 신세계 유니버스 같은 만약에 뭐 특정 몇 번을 하면 물류비를 뭐 세이브해준다. 네. 신세계는 물류회사가 없어요. 그들도 이걸 지급하는 과정에 보면 다른 변동비가 들어가요. 11번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마존에서 물품을 구매하죠. 그럼 아마존에서 물품이 들어오는 배나 뭐 이런 게 항공기로 들어오는 거를 누군가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 2,900원 내놓고 누가 되냐면 판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자가 줄어들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대한 많이 고객을 확보하자. 일단 그게 전략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구독 서비스를 해서 소비자가 만족하는 거랑 기업이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이익을 내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이나 뭐 구독 서비스 전문가 분들이 나서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다양한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를 쌓는다 쳐요. 그러면은 그 플랫폼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안 들어가냐고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딱 보시면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이동통신사 할인이랑 똑같아요, 지금. 근데 이동통신사 할인을 보시면 1년 후에 보면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왔다 갔다 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제공하는 외부 업체하고의 서비스나 비용 처리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락인이 될까? 락인이 안 되죠. 락인이 될 수는 있죠. 제가 돈을 많이 쓰면. 아니, 저는 이 쿠팡 모델이 되게 어렵다고 다들 생각하시고 하시는데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뭐든지 다 똑같아요. 100원에 사서 70원에 팔아보세요. 기자님도 쓱닷컴만큼의 거래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구조로 전환을 못한 회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개념 이해는 쉬운데 막상 그 실천해가지고 정말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네요. 그게 이제 그 시행착오가 거의 10년 이상 걸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10년이 걸린 사업 모델을 당장 따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엔 너무 냅뒀던 거예요. 이게 어쨌든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송해주는 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커머스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그거 초기에는, 자체가 예, 일단 이루기 힘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티몬하고 위메프가 2년 하다가 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이거를 투자를 받으면 더 큰 적자가 나요. 네.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회사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M&A를 통해서 주도권 좀 늘리려는 그런 시도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 그렇죠?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M&A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저희가 이거를 인수하기 전부터 시장의 평가는 내놓겠어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보면 사실은 G마켓이나 옥션은 그런 걸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네. 예. 그냥 오픈마켓 구조. 예, 오픈마켓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매출액만 높아 보이는 구조였지 네. 사실은 효용가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인수하면 안 된다라고 대부분의 평가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세계 유니버스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네. 이거 이용하는 게 무슨 효용가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마트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돈을 질러서 M&A를 한 이후에 적자가 크게 나서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롯데라든지 대다수의 업체들이 발을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M&A를 통해 가지고 그 본질적 가치를 일으킨다는 건 어렵고 차라리 뭐 G마켓이나 옥션을 인수할바에야 한진이나 이런 물류회사를 하나 인수해도 게 낫던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있었던 구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이후에 보통 온라인을 조금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의 특징을 보면 일단 롯데는 롯데 글로벌 로지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물류센터 풀필먼트를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GS 리테일도 지금은 뭐 적자가 많이 나서 좀 스탑을 했지만 뭐 그때 홈쇼핑하고 편의점 사업부를 합쳐가지고 물류센터 통합을 한 이후에 물류센터에서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거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옴니 채널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구매해서 오프라인으로 픽업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물류센터 투자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온라인은 1차적인 경쟁력은 물류가 맞아요. 네. 근데 G마켓 옥션은 물류회사가 물류가 없는데 그러네. 예, 물류가 없는 회사가 물류가 없는 회사를 인수한 거죠. 그게 패착인 거죠. 이때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
그 이마트가 네이버하고도 지분 사업을 해요. 뭐 이렇게 이마트에 자사주 주고 이렇게 수합을 하는데 저는 그때도 평가가 네이버하고 지분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대한통운을 이용하기 위한 수합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두 회사가 약한 게 있잖아요. CJ는 온라인이 약하고 이마트는 물류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시면 반쿠판 연대 최 이제 선두에 서 있는 게 이마트하고 CJ예요. 그런 기사 요즘에 많이 나오지 않으세요? 네. 이게 가만 보면요. 아, 그런 행위를 하는 게 그냥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래서인지 쿠팡이 약간의 견제를 하고 있는 건지 최근에 또 CJ랑 갈등이 좀 심화됐잖아요. 네. 뭐 공정위에 신고도 하고 정말 그게 뭐 갑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서 갑질 맞죠, 뭐. 갑질이 맞는데 정확하게는 CJ한테만 요구한 건 아닐 거예요. CJ 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를 지키기 위해서 네. 나는 이 정도한테 쿠팡한테 못 죽인다는 거고 사실은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쿠팡이 아주 나쁜 놈처럼 돼 있는데 과거에 대형마트 시장이 성장할 때 다 그렇게 썼었어요. 다 똑같은 시장이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업체들이나 다른 제조사들이 수용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어서라도 판매가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햇반을 처음에 뺐잖아요. 네. 오뚜기가 대박 났잖아요. CJ는 아 내가 제일 재단 햇반이 난 우리나라에서 최고야.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도 내 걸 무조건 사먹을 거야 라고 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결과. 그게 아니었네. 아 그냥 싼 게 최고였나 보다. 네. 이런 형태가 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럼 쿠팡 입장에서는 굳이 스스로를 낮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회사의 물품을 입점을 안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원래 플랫폼과 제조사의 컨텐츠의 싸움이에요. 이걸 가지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갑질이 아니냐의 차린 건데. 그러네요. 네. 네.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미 뭐 넷플릭스가 뭐 OTT를 잡아먹듯 그 컨텐츠를 잡으면 똑같이 넘어간 거예요. 슬픈 현실이지만 똑같은 그냥 사회 자유 경쟁 체제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죠. 모든 게 이제 정도껏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갖춰져 있는 밸류체인상의 수많은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 수준에서는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지만 쿠팡이라고 수백 년간 수천 년간 계속 그런 구조로 마진을 압박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변동 구간이 있는 거고 이러다가 정말 제일제당이 농사병 물품을 만들면 네. 다시 쿠팡이 낮은 수수료로 들어와 주세요라고 또 하는 게 산업의 구조예요. 지금은 조금 더 쿠팡이 힘이 센 거죠.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쿠팡은 그러면 어쨌든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키우면서 네. 어쨌든 어느 순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그쵸. 건데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고 네. 그럼 다른 기업들은 지금 얼마나 희망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쿠팡은 정말 운이 좋았죠.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네. 사실은 뭐 쿠팡의 밸류에이션이 뭐 100조다 뭐다 처음에 상장해서 100조까지 갔는데 그게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고는 사실은 평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애널리스트 14년 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시대도 별로 없고 최근에 또 에코프로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것도 저희는 사실 이해 못하고 네.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 시대는 당분간 쉽게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어야 되는 시장이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돼야 되는데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매크로 환경이 그 정도까지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요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많이 풀어서 이렇게 세게 인플레이션이 올 줄은 연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후폭풍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만큼의 돈이 풀릴까? 그러면 그 정도 밸류에이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얘네가 그 정도 수준에서의 이제 기존의 투자자하고 협의된 관계에서의 가격권이라는 게 있어요. IPO. 예,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네. 그거를 그럼 둘 중에 한 명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자가 나 손실을 보면서까지 상장시킬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아시스나 이제 마켓컬리나 다 그쪽에서 반대한 거예요. 난 그렇게 하면 상장 안 할래. 예, 그러면 상장을 하더라도 자본 조달이 되게 크진 않겠죠. 쿠팡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말도 안 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돈을 보내서요. 세상에 그런 사업은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스타트업이라는 이상한 표명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거대 공룡이 태어난 거죠. 이제 상장 직후였나요? 그 막 투자 엄청나게 받고 자산운용사로부터 받고 뭐 네. 아이비리그 대학 기금도 뭐 들어가 있고 투자하고 뭐 했죠. 네.
보시면 그 이후에도 유상증자를 2번인가 3번 더 해요. 그러니까 상장 자금이 중요한 거 아니면 그 상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회사가 조금 연속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행위도 있지만 기존의 투자자가 빨리 내 돈을 차익 실현하는 목적이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절차에서 저희가 수많은 방법 중에 IPO라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게 빠르게 도망갈 수 있잖아요. 네. 원래는 돈을 벌어서 배당을 해주면 돼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근데 안타깝게도 컬리나 이제 뭐 스타컴이나 뭐 11번가는 구조적 모델의 한계성도 있고 이런 시장이 다시는 당분간은 빠르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아시스가 IPO 시도를 했다가 네. 공모가 하단에 붙이면서 회사에서 원하는 금액과 투자자가 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근데 쿠팡은 근데 상장하고 나서 좀 주가가 좀 계속 하락세를 네네. 보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매출액은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에는 반영이 잘 안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너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뭔가 숫자가 드러나지 않아야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건 있는 거죠. 뭐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때 과잉 유동성에 대한 그런 게 제거되니까 적정 수준인지 몰라요. 거품이 좀 빠졌다. 예, 거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프리미엄이 빠진 거예요. 그때는 돈이 많으니까 이거 투자한 사람도 있고 한 거고.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회사는 그래도 연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뭐 주가가 얼마 빠졌냐보다는 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다. 지금의 추세로 보면 영한 6천억 이상은 버는 거잖아요. 4천억에서 5천억 이상 무조건 버는 거기 때문에 뭐 2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지만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1분기 이후에 저희가 쿠팡이츠에서 느끼는 서비스의 전체 판촉 행사 비용이 더 커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300 뭐 기존 직전에 영업이익만큼 나온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뭐 쿠팡을 엄청 좋아하는 애널이라기보다는 네. 산업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1위 사업자의 전략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치 뭐 추종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네. 산업의 한계점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쿠팡이 좀 해외 진출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고 계시나요? 시도를 하시겠는데 그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최적화된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류하고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네. 물류가 뗄 수가 없으려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도 있어야 되지만 땅이 좁아야 돼요. 그쵸, 다 가까워야. 네. 일본이 아마존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은 그런 것도 있어요. 택배가 주인이 없어서 못 받으면 반품이 들어가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던져놓고 오잖아요. 그럼 문 앞에 놔두면 예, 돼요? 일본은 그게 안 돼요. 법적으로. 그래요? 예, 물품을 수령하지 않으면 오. 그게 다시 와야 돼요. 뭐 도난 위험 때문에 예,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려면 아까 뭐 제가 에스크로 어카운트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신용카드 보급률이라든지 모바일 디바이스 보급률이 높아졌어야 돼요. 네.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이 사실 PC 기반일 때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예, 모바일은 많이 발전했지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현금성 결제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물류도 발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디바이스 물품이 많이 발달해 있지만 네. 사실은 그러한 인프라, SOC 인프라를 가지고는 막 막대하게 개선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미국이 드론도 띄울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건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래요. 예, 그리고 당연히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문제고 지금은 국내 시장에서 제가 보기엔 물류센터를 어느 정도 깔아놓고 매출액 자체는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외형을 더 키우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물류 비용 효율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에 많이 힘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은 상당히 많은 고용 인력이 투입이 돼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도입이 되는 거고 네. 사실은 대구에 첨단 물류센터 오픈할 때 오픈하기 전에는 고용 창출 요건 엄청나게 기대했었다가 오픈했더니 왜 이렇게 로봇이 많아. 네. 왜냐면 그전 케이스를 보면 쿠팡이 물류센터가 들어가면서 고용 시장이 많이 창출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형태로 조금 사업 구조가 재편이 되겠죠. 그러네요. 예, 거기다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OTT도 있지만 떠나자라고 하는 여행 OTA 서비스도 제공을 해요. 그럼 스타컴 혹시 들어가셔서도 여행 호텔 같은 거 부킹 해보시잖아요. 전 네이버로는 해봤는데 스타컴에서는 안 해봤네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어차피 링크 들어가서 아고다에 뭐 연결을 한다는 이런 거잖아요.
네. 똑같은 형태가 돼요. 아. 예, 근데 이게 또 붙어요. OTA라고 하는 이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는 업체랑 또 붙기 때문에 그쪽에 또 역량을 막 할 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 이게 나중에 보시면 뭐 그냥 온라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를 오늘 불러주셨지만 네. 사실은 이게 밀접하게 다 연결이 됩니다. 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에요. 이게 뭐 다 면세점 뭐 해가지고 뭐 항공기 산업 뭐 공항 예,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 쿠팡의 피어 그룹은 구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네이버하고 붙어서 할 수 있는 건데 쇼핑만 봤던 회사들은 그냥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탈락인 거죠. 네. 엄청나게 복잡한 산업이 그래서 제가 600조 얘기해드리는 거 거기는 나중에 경쟁자는 뭐 야놀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 온라인이 그래서 되게 재밌고 어렵고 네.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또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공부하다 보면 매년 깨달는 것 같아요. 아, 나 전문가지 딱 했는데 그 다음날 가면 아, 내가 이것도 몰랐거든. 그 다음날 예. 워낙 새로운 게 계속 생기고 바뀌고. 예. 그러니까. 저도 우연스럽게 여러 가지 산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고 사실은 저희 애널리스트 일을 하면서 유통업체 애널이 뭐 다른 산업의 종목군들을 건드리는 경우가 없거든요. 안 건드릴 수가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커멘트를 계속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먹고 살기가. 다 아울러야 되니까 여러 산업들을. 예. 오늘 정말 많은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뭐 도움이 되셨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럼요. 많이 배웠어요. 저는. 예. 이게 제가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뭐 제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는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다만 저는 뭐 계속 이런 얘기를 시장에다가 드렸었어요. 뭐 제 의견이 뭐 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시간의 논점 자체를 바뀌긴 하지만 결국은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가 투자자들한테 듣는 것보다는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조금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아, 이 친구의 이런 의견도 있구나 라고 해서 어쨌든 하나의 흑자 기업보다는 네. 다수의 흑자 기업이 나와야지 우리나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금 쓴소리도 했다라고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 같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